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나린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노래 되게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랄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학교 친구들이 저 한때 등장할 때, 교실에 등장할 때 막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노래가 신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53번 한번 볼게요. 일단 복소수 z라는 값이 구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는 이 위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곱을 풀어줄게요. a제곱에다가 지금 앞에 더하기 왼쪽에 풀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이고 마이너스 2abi 이렇게 제곱이 풀어지고 더하기 2b제곱이 지금 12 마이너스 4i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수 부분끼리 데려올까요?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 플러스 b제곱 해주면 결국은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 여기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bi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이고 그치?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ab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b를 한 번에 뽑아줍시다. 이 값이 이제 2다라는 거를 우리가 맨 이 위에 조건에서 데려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이 z에 대한 이 식변형인데 사실 이렇게 조건밖에 아직 안 나와서 a, b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뒤를 조작하다 보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쟤를 그대로 한번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z바분의 zi 플러스 zi에다가 z바. 오호, 이렇게 생겼다니. 그러면 우리 양쪽에다가 어떻게 곱해주면 좋을까? 합체를 해줘도 좋은데 그냥 저는 한번 따로 해볼게요. 그 말은 이 더하기 왼편에는 왼쪽 항에다는 켤레인 z 곱해주고 그럼 위에는 z제곱 i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에는요. 지금 있는 게 z랑 i인데 z바를 곱해주면 이 둘은 z랑 z바는 해결이 되겠지만 i가 있으니까 i를 하나 이렇게 더 곱해줄까 봐 제가 지금 이렇게 더 요만큼을 더 곱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에도 이제 z바에다가 제곱되고 i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그러면 계산해 볼게.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아, 지금 저 친구를 데려와야겠네요. 여기는 지금 z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z는 a 더하기 bi, z바는 a 마이너스 bi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정리해 주시면 켤레끼리 곱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z 제곱해 주시면 저기 바라보면서 오세요.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에다가 i 잘 챙겨와 주시고 뒤에 i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그치? 제곱까지가 i 나오고 뒤에 i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곱해준다라는 거. 뒤에 마찬가지야. 일단 저는 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뽑아내 버릴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게. 괜찮지? i제곱 두 번 곱한 거 일단 빼주겠다 그거야. 그럼 켤레 둘의 곱이니까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똑같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고 위에는 이번엔 켤레의 제곱 즉 a 마이너스 bi를 제곱해 주시고 우리는 i를 곱하는 거니까 이 위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i에다가 i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가운데는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우리가 같은 항을 지어봅시다. i까지 곱해져 있으면서 요렇게가 지워질 것 같아. 앞에 전체적인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지. 그럼 남는 친구가 결국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어떻게 남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4ab i제곱이니까 우리는 i제곱 마이너스로 붙여줄 수 있겠지? 여기 이렇게 데려올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왔더니 결국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ab를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데 왼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아내고 있었다. 그러면 그 값을 각각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2에다가요 마이너스 4에
A, B, 2 곱하는 거니까 12분의 마이너스 8이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결과를 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죠? 지금은 이제 위에 주어진 이 조건을 정리하여서 이렇게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A, B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었지만 당황하지 말고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묻고 있는 식을 변형해 주다 보면 사용하게끔 주어졌겠죠. 괜찮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부호랑 I 곱해지는 거 혼란 겪지 마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서 아하 중근을 가지고 나는 판별식을 쓸 거야 라고 써져 있어. 그 다음에 밑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 쓰일 거라는 게 보입니다.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 좋아. 그러면 중근을 가지고부터 해결을 해보자. 판별식을 쓸 텐데 이 앞에 있는 1차의 계수가 짝수이다 보니 저는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괜찮아. 이 친구가 0이어야 중근이 되겠지.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k 마이너스 3에다가 k 플러스 2라는 값이 0이라 내가 찾고 있는 k는 3 또는 k가 마이너스 2입니다. 결과적으로 묻고 있는 게 k의 값은 이라는 거니까 이 둘 중에 누구인지만 우리가 판별하면 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 그럼 밑에 있는 조건을 한번 볼게.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랑 1 마이너스 k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친구 일단 곱해보잖아요. 마이너스 2랑 1 마이너스 k 루트까지 그냥 씌울까? 이렇게 곱해주면 사실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기 값이랑 같아지지 않아. 같아지네. 그러면 이 k 마이너스 2가 되어서 2로 묶어주면 저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2k 마이너스 2. 결국 내가 말하는 게 이 앞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곱해지면서 루트 a, 루트 b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으로 곱해져 들어가고 있다. 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생길 때에는 이 a, b 값이 둘 다 음수일 경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쪽이 음수면 한쪽이 음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보시면 근데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잖아. 그치? 얘까지 음수가 되어버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없으니까 나머지 1 마이너스 k는 양수여야 되는데 그냥 양수가 아니라 사실 0이어도 된다 그거지. 그쵸? 제가 항상 설명하면서 0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말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부동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1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다 라고 정확하게 데려오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때는 이 등호까지 정확하게 쓰이는 답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늘 정확하게 데려오는 게 좋겠지.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k가.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마이너스 2다. k는 그러므로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내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사실 마이너스가 음수야? 그럼 얘는 음수가 되면 안 돼. 해서 0 이상이다 라고 바라봐주면 아주 완벽한 문제다. 괜찮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 아직 헷갈리시나요? 뒤에 그래도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문제는 계속 또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55번 가볼게요.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나도 판별식을 쓸 것이다. 그리고 i의 k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i의 k제곱은 그래도 뭐 간단하네. 우리가 어떻게 서클이 이제 돌아갈지가 순환이 될지가 이제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라는 것만 해결을 해주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판별식을 쓰겠지. 자, 1차에 대한 계수가 또 짝수입니다.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데려와. k의 제곱에다가 그치? 이 떼고 제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k제곱 이 뒤에 대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50 보 잘 바꿔주셔야죠. 이 값이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여기부터 해결을 할게요.
k제곱, k제곱 지워지고. 그러면 옮긴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25보다 지금 k가 작아야 되는 상황이야. 오케이. 상황은 알겠어. 그 중에서 ki제곱이, 아니, i의 k제곱이 양수가 되래요.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왜냐면 우리 i 1제곱은 i고 2제곱은 1이라고 이거 쓰니까 더 헷갈릴 것 같다.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이잖여. 이 4개 반복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4개가 반복되는데 이 중에서 양수가 되도록, 양수는 양의 실수지. 그래서 이 넷 중에서 양의 실수인 거는 여기뿐이야. i가 4k 있으니까 4a라고 할까요? a도 있니? a 없어요. 4a인 경우 이때의 지금 a는 자연수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다. 4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러한 경우들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때 이 4a라는 위의 지수의 숫자가 k가 25보다 작은 거니까, 즉 4a가 이제 25보다 작을 때의 4a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이 k들을 더하는 거니까. 괜찮지? 25보다 작은 4의 배수를 다 더하라 그 말이죠. 더해 4, 8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더해 16, 20, 24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찹찹 더할까요? 20, 그치? 이렇게 내려오면 이들 더하면 뭐야? 40이잖아. 그럼 더하면 60, 이들 더하면 뭐야? 20이잖아. 그럼 이렇게 다 더하면 뭐야? 84, 84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지금 일단 이 k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클 너무 가장 베이직하니까 바로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앞에서 이제 판별식 써주셔가지고 k의 기준점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잘 조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린 넘어가겠습니다. 56번을 가볼게요. 차차. 다항식 2차가 있어서 이제 오호 x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바꿨을 때의 모든 이제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리고 이 식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지, 완성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즉 ABC를 찾아줘야 뭐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F 봅시다. 아니, 가를 봅시다. F라는 저러한 다항식의 는 0 해주시는 방정식에서 이 뜻은 뭐야? 이 뜻은 fx는 0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이 x는 이제 마이너스 2i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 괜찮지? 이 가에 대한 조건이. 그러면 한 근이 x는 0에 대한 근이 x가 마이너스 2i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한 근 바로 데려와야지. 허수잖아. 허근이잖아.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그리고 그냥 콤마 x는 이제 2i 이렇게 켤레가 되어서 두 개의 허근이 된다라는 거를 바로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i가 근이었으니까 2i도 근이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써주고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 그쵸? 밑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까지 더 맞추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은 0이지. 0이야. 곱은 이둘 곱해주시면 뭐냐? 4.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저 A는 모르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A 뽑아주시고 x제곱에다가 합이 0이니까 1차의 개수가 0, 그 다음에 뒤에 곱시 4라, 이렇게까지 식을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괜찮죠? 이 식이 지금 주어졌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거든. 일단은 b가 0이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a가 구해지면 우리는 c도 4 곱해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 게 가에 대한 상황이다. 그럼 나에서 a를 알려주겠네. 나를 볼게. 여기다 볼까? 여기다 보자. 여기서 볼게요. 2차 방정식 fx 더하기 2x를 만들어 주셔야겠네. 그러면
fx에다가 2x를 더하라는 건데 우리 가에서 fx 이렇게 만들었잖아. 여기까지지? 여기 데려오면 되겠다.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a 요 친구가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이 식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이다. 아, 바로 보인다. 그쵸?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이번에 a분의 2 제대로 데려오셔야지. 그렇게 되면 a의 값은 뭡니까? 샵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가 이제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4라 x가 아니라 2분의 1 x제곱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요 저희가 찾아가는 a는 2분의 1이고 b는 0이고 c는 2다라는 거를 이제 개수 비교를 해서 찾아줄 수가 있다. 좋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새로운 저 방정식을 구성해서 두 근의 이제 합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 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 진행해야 될 부분은 f, a, b 자리에다가 지금 여기 정확히 a, b, c에 대해서 이제 다 주어진 그 값을 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1 x 뒤에 플러스 0은 c가 2였으니까 2x 마이너스 4에 대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괜찮지? fx가 지금 이렇게 되는 식이었잖아요. 여기 x 위치에다가 이 x 위치에다가 2분의 1 x 일단 넣어주면 되는 거지. 좌변은 2분의 1 x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가 들어갑니다. 지금의 fx식에다가 x 위치에 2분의 1 x 넣은 거지. 괜찮아? 이 식이 지금 2x 마이너스 4가 돼. 한쪽으로 다 몰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방정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모든 합은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정지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우리는 16이다 라고 두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이 부분 혹시 막히진 않았겠지? 다 A, B, C 넣었으면 2분의 1x 잘 넣어주시고 뒤에는 하던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앞에서 가에 대한 조건도 근이 마이너스 2i 그럼 켤레도 들어가. 근과 계수 관계 잘 써. 그 다음에 나까지 합쳐서 A 찾아주고. 괜찮죠? 박스 조건인데 순서대로 따라가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잘 진행을 해보시고 그럼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으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어서 두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럴 때의 부호가 같고 이제 또 박스 조건에 조건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차근차근 봅시다. 이쪽부터 한번 채워나가 볼까요? 두 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같대. 그러면 둘 다 양수거나 또는 이거나 둘 다 음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지. 0이 아니랬으니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야. 다시 말하면 이는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 양 곱하면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치? 이를 또한 말하는 게 되겠다라는 거지. 아하. 그런데 지금 이 둘에 대한 곱이 2차 방정식에 나와 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치? 그 말은 즉 저희가 여기 부분 데려와가지고 마이너스 6k 플러스 3 이 친구가 지금 알파 베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값이 지금 0보다 큰 상황이다 라는 거라고 다시 써줄 수가 있다. 그럼 k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6k 옮겨주셔가지고 k가 지금 2분의 1보다
있다라고 가에서 뽑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다른 것들은 지금 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에서. 좋아요.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주고 우리는 나로 가볼게요. 조건 나로 와보자. 두근의 차가 4이다. 아, 앞에서 봤던 친구다. 자, 그렇게 앞을 떠오르면 안 되지만 떠올라지네. 차가 잘 안 등장했었잖아요. 지금 저는 절대값을 사용해 볼게요. 이들에 대한 절대값, 즉 차이라는 거지. 그 갭이 4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합과 곱이잖아요. 데려올게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지금 합은 저 왼쪽에 2차 방정식에서 데려오면 마이너스 2k이고 이들에 대한 곱은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6k 플러스 3이 됩니다. 얘네를 사용해서 뭔가 진행을 하면 우리는 k라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제곱을 해요. 이 친구는 물론 16이겠지. 근데 이 친구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 한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절대값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부담스러워 할 거 없이 결국은 다 양수가 되는 제곱의 값이니까 이렇게 바라봐줘도 지금 무방하잖아. 그치?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훨씬 더 바로 잘 보이죠? 저는 지울게요. 그래서 16이 지금 이들에 대한 값이 되고 그럼 위에서 정리해줬으니까 다 넣어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k 집어넣으시면 4k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면서 알파 베타 집어넣어. 얍. 요렇게. 그러면 4k 제곱에다가 플러스 24k 마이너스 12가 16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 이 친구 데려오면서 다 지금 4의 배수인 것 같으니까 개수가 4로 다 한 번에 나눠줄게. 괜찮지? 그러면 4의 제곱에 플러스 6k에 데려오면 마이너스 28이거든? 그 4로 나누면 마이너스 7이에요. 는 0이다 라는 거지. 괜찮죠? 인수분해 할게요. 7이랑 1 마이너스. 그러면 k 플러스 7에다가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는 0이니까 이때의 k는 마이너스 7이거나 또는 k가 1이라는 양수거나 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가에서의 조건을 풀어보니까 또한 K에 대한 케이스가 나왔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다음의 조건 가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가에 대한 조건이 뭐였어요? 가에 대한 결과가 K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구한 K는 이렇게 두 개 나왔지. 2분의 1보다 크시잖아. 이렇게. K는 마이너스 7이다. 아이고 이게 끝이 아니네. 지금 왼쪽 봐볼까? K가 마이너스 7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사용해서 저기까지 구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저 구할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요 친구를 이제 절대값 하라라는 건데 절대값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그렇지. 그러면 절대값을 우리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어떻게?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쪼개지거든? 곱하기로. 그럼 이는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절대값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으로 우리는 나눠줄 수 있다. 요렇게 해줄 수 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부호는 신경 안 쓰고 다 플러스일 테니까. 괜찮지? 그러면 이들 더한 값이 아까 누구였을까? K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여기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14. 여기 더한 값 이렇게 되고 차는 아까 4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각각 데려오면 되겠네. 이 값이 14이고요. 7이니까요. 아니 4야 4. 4니까요. 여기가 56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뒤에 56까지 챙겨서 더해주시면 최종적인 답은 49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지금 가에서의 부호가 같고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그럼 곱했을 때 양수이다 라는 것까지 데려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K 범위가 나온다는 거 한 단계 더
뭐 한 단계라도 할 것도 없다. 같은 단계야.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되는 것 같고, 차에 대해서 이제 곱셈 정리 써준 거죠. 곱셈 공식 정리해 주시면 또 하나의 K 경우들이 나와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K를 찾아주게 되고, 마지막에 이 절대값의 성질이라 하기에도 뭐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이제 쪼개주게 되면 56이라는 또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또 박스 문제네. 이 뒤편이 박스가 신나게 나온다. 좋아, 좋아. 호흡이 기니까 좋지. 또한 라이팅. 이거 라이팅 아님. 라이팅? 라이팅. 인생은 라이팅. 그러면 수다리 보고 옵시다. 자, 오늘의 수다리를 만나볼게요. 짠. 카페인. 카페인이라고 적어놨죠. 카페인. 아, 제가 어제 이제 친구들이랑 카페를 가면서, 제가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커피를 못 마셔요. 모순이다. 카페인을 너무, 이게 너무 강하게 맞거든. 카페인이 너무 이제, 카페인이 안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이제 커피든 뭐든 강하게 쭉 빨면 나의 이 혈류에 이게 뭔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막 느껴지면서, 아, 나는 오늘 잠을 자기 글렀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와요. 나는 오늘 머리가 핑글핑글 돌겠네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을 안 마시는데, 어제 이제 그래서 카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제 카페 갈 때 근데 또 왜 좋아하냐면, 그냥 가서 수다 떨기도 좋지만 이쁜 카페들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그 요새 뭐 인별 갬성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알잖아. 또 이쁘고 뭔가 되게 맛있게 생긴 디저트 파는 집, 알 수 없이 왜 의자랑 테이블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일까? 그 어딘가 내가 앉는 그 엉덩이의 높낮이, 의자와 테이블의 높이가 같고, 케이크를 먹으려면 허리를 이렇게 열심히 숙여야 되고 하는 그런 카페를 갔죠.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카페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못 마시냐, 여전히 못 마신다. 그런데 그대들이 학교에 보면 그대들이 카페인을 꽤나 많이 마시더라고, 섭취하더라고. 커피도 많이 마시는 것도 볼 수 있었고, 특히 그 에너지 드링크를 진짜 많이 마시더라고요. 아직 10대인데 걱정이 좀 돼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안 하는데 좀 하는 게 있어. 그런 카페인,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그리고 잠 잘 챙겨 자라. 막 이런 잔소리는 좀 하는데, 그래서 막 1교시에 들어갔는데 친구 책상에 이만한, 요새 또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음료들 크기도 크잖아. 이게 막 2병 딱 2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아, 왜 또 한 캔도 아니고 2캔이나 마셔? 그러면 1+1이었어요. 이래.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나도 1+1 좋아하니까, 아이, 참 경제적인 게 좋은 친구네, 경제적인 게 좋은 친구네 하면서도, 아이, 그래도 좀 2캔은 아닌데 약간 한 캔만 마셔 이러면서 또 한마디 한 거 남기고 오고 그러는데, 카페인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진짜 좀 많이 아침부터 막 낮에도 막 때려대는 애들이 있어. 걱정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저는 이제 못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니 지난 강의에 말한 것처럼 아침에 다른 방향으로 카페인을 때리긴 하는 것 같아. 우리 막 초콜릿이나 콜라 안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아무래도 좀 나도 먹고 있긴 한데, 카페인 마시면 저는 밤에 그 알죠? 눈은 진짜 졸려가지고 막 1mm도 안 떠질 것 같은데, 이 머릿속에 이 공간은 막 조명이 너무 밝아. 막 반짝반짝해. 그래서 막 돌아버리겠거든? 그래서 카페인은 좋지 않아.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잠 잘 챙겨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잔소리로 끝이 나게 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잠을 잘 안 잤어요. 모순의 끝이다, 끝이. 잠 챙겨 자겠습니다. 여러분도 챙겨 자시고 저도 자겠습니다. 잠 중요해. 잠 잘 챙겨 자자, 얘들아. 갈게요.
58번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제 알파, 베타인데 또한 이제 박스 조건이 나와 있단 말이야. 하나씩 봐야겠지. 가부터 볼까요? 가를 가봅시다. 알파, 베타 더한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바로 데려오지 뭐. 무엇을 말하는가 싶은지 봐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위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떼버리고 2의 n-4라는 값이 지금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해결해 볼까요? 나중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n-4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n이라는 자연수입니까? n은 실수이다네요. 어쨌든 이 n의 실수는 지금 4보다 크다라는 거를 지금 말을 해주고 또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 값이 양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좋아. 나로 가봅시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꺼낼 게 없다라고 느끼니 가로 가볼게요. 두 수의 절대값의 비가 1대 2이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절대값이 나오면서 괜히 헷갈려?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해요? 아니야. 절대값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그냥 써주세요. 이렇게. 절대값의 비례매. 이 둘의 절대값의 비가 1대 2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거 주어진 거 같이 보면 되죠. 앞에서 일단 이 가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라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곱한 거는 마이너스 8이거든요. 이거에다 써볼까요? 어디다? 알파 베타 곱한 게 마이너스 8이라 지금 곱한 건 또 음수예요. 자, 어때? 곱한 값이 음수고 더한 값이 양수야. 그리고 절대값의 비가, 즉 절대적인 양의 크기가 비가 더 커, 2배로. 이 조건을 조합했을 때 알파랑 베타에 대한 부호가 나오거든요.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 같아요? 어느 쪽이 이거 너무 힌트를 줘버렸네. 말하면서 한쪽이 당연하니까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는 건데 그치? 근데 더했을 때 지금 양수가 된다라는 거는 플러스가 크다라는 거잖아. 플러스가 더 크고 마이너스가 작으니까 우리가 얘를 더해서 전체적인 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절대적인 비가 지금 비가 더 크잖아. 베타가 더 크잖아. 그러면 베타가 지금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인 거지. 괜찮아요? 괜찮지?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베타가 양수이고 절대치가 더 큰 베타가 양수이고 알파가 이제 음수라는 건데 또한 알 수 있는 게 그 비가 지금 1대 2라고 했으니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2배의 그 양이 베타가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였으니까 이렇게까지 나타내 주는 거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와 이 정보. 괜찮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찾는 건 뭐야? 근데 지금 다음 어떤 걸 계산해야 될까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렇게 베타가 알파로까지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는 수치가 하나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다.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이래요. 근데 베타를 이렇게 정리해 줬으니까 알파를 표현해서 데려올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알파 제곱이니 이렇게 값이 지금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알파 제곱이 4이고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인데 아까 알파는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가 마이너스 2를 곱한 4가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뽑을 수가 있다. 아주 좋군. 그러면 다 했군. 아니군. n이 남았군. n은 뭡니까? 알파랑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랑 4인데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갑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2인데요. 이 값이 2배의 n-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은 5다라는 게 또 바로 나오네. 그치? 요렇게까지 합쳐주면 되겠다. 아까처럼 이 조건도 뭐 잘 맞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 구하려고 하는 값은 n에다가 n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요. 우리는 n이 아까 5였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생각나지 않아. 뒤로 볼까? 마이너스 2랑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4의 제곱 16. 이렇게. 그러면 5 곱하기 20이니까 100. 와, 딱 떨어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의 문제는 좀 재밌지 않아요? 절대값의 b를 우리가 주면서 위에 대한 조건을 통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부호도 찾고 또한 이제 한 문자로까지 표현이 되는 약간 그러한 문제였는데 문제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봐 주시고 앞에서랑 이어서 이제 박스 조건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 확실히 조건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호흡도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그 과정의 단서가 많은데 그 개수가 원래 1개, 2개였던 게 이제 뭐 2개, 3개, 3개, 4개로 늘어가는 거지. 그 순서를 찾아가면 우리가 흐름이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막히는 부분이 딱히 없잖아. 그치? 왜냐? 사용했던 부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 뿐이거든. 표현이 달라지던가 조금 조건의 개수가 많아졌을 뿐이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전혀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내가 한 번에 시원하게 못 풀렸다 하는 부분이라면 다시 바라보고 풀어보면서 이제 그런 긴 호흡에도 익숙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답 노트를 꼭 깔끔하게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안 만들어도 좋으니 내가 이 부분 시원하게 안 보였다 하면 그 문제에다가 막 시원하게 박스 칠하고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별 이렇게 하면 이거 여러분 나중에 다시 안 본다. 엄청 크게 그냥 박스를 치워주시고 다시 보세요. 눈을 사로잡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9번 가봅시다. 1등급을 넘어서는 상위 1% 욕심쟁이 문제 가볼게요. 양수 K에 대해서 K에 대한 범위가 일단 주어졌고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또한 주어졌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 판별식에 쓸까 말까 하는데 안 쓸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알파, 베타라고 아예 대놓고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그럴 때 루트 알파나 루트 베타를 쓰면서 막 어떠한 식이 나열돼 있어.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중요한 그 주인공은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그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겠구나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해서 K가 주어지나 봐. K가 구해지나 봐. 그러니까 우리는 K를 넣어서 Z를 완성시키고 그치? 이 친구 간결하게 만들어서 이 값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차례대로 K를 구하러 가보겠다 그 말이지. 봅시다. 자, 근각계수의 성질을 쓰겠네요. 왜냐면 지금 그 부호를 알아야 되니까 맨 처음에 일단 써야 될 게 어떤 거부터 바라볼까? 알파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근각계수의 관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K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 제곱이야. 마이너스 K 제곱. 음수라는 것이야. 그치? 양수 K. 아예 이렇게 줬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 둘을 바라보고 또 약간 추측이 들어가는 문제네. 둘을 더해서 양수고 둘을 곱해서 음수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뽑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알파가 양수 또 베타가 음수이거나 또는 이제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이거나 이런 식으로 둘에 대한 부호가 다른 상황이다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러네.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간단히 나오네요. 여기까지 쳐다보지 않고 여기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일단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 루트 알파, 루트 베타부터 한번 바라봐 볼까요? 이 둘에 대한 지금 부호가 달라.
그러면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고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음수일 때는 앞에 이제 이 둘이 곱해지면서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지금은 둘의 부호가 다르니 굳이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고 그냥 루트 안에서 곱해질 수가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지금 저 앞에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바로 보이는 그 다음 저 친구부터 한번 데려와 보자. 그 다음에 분수를 이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한번 바라봐 볼게요. 마찬가지거든? 알파분의 베타에다가 루트 베타분의 알파를 이번엔 곱하래. 보자. 이 둘의 부호가 다르다며. 이 둘의 부호가.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야. 그치? 이 전체적인 부호가. 그리고 여기는 이 둘의 부호가 여전히 달라. 그럼 마이너스야. 각각 이제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음수랑 음수예요. 그러면 루트 안에서 곱해지지만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안에서 이제 곱해진다라는 거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알파 베타.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1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좋아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풀이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챙겨줘야 될 부분이 생겼거든. 지금 앞에 1번에서 우리 여기 왼쪽 파트에 이 분모의 부분이 루트 알파 베타로 이제 들어가는 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저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따져줘야 될 것이 그러면 루트 알파 베타분의 루트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어떻게 또한 되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알파 베타는 둘이 부호가 달라서 이때는 마이너스야. 그치? 그리고 위에는 한 번 더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라고. 우리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루트 안의 값을 하나로 합쳐주면서 즉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생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여기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지금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마이너스 i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 값들을 왼쪽에 데려가서 쓸 건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를 데려가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가볼게요. 이제 값을 다뤄봅시다. 왼편에서 지금 위에 있는 i 데려오시고 곱하기 루트의 알파 베타분의 루트 마이너스 알파 베타 어떻게 나왔었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i라고 정리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i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값 곱한 값 뭐였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우리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1에다가 플러스 1 해주니까 2가 지금 k가 된다. k를 찾아주었다. 한 단계가 되었다. z. 그러면 z가 완성이 되는데 k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1 플러스 i에다가 2 다 넣어주면요. 2 플러스 4i가 됩니다. 그치? 이대로 쓰지 말고 우리는 곱하기 켤레 곱해줘야죠. 간단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2에다가 우리 요거 착착착 실수 부분 뽑아내 주시면 2 더하기 4예요. 6입니다. 그 다음에 4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2i 돼가지고 이 친구는 3 플러스 i라는 z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때 z가 지금 3 플러스 i가 된다 그 말이야. 좋아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z에 대한 3차 이 당식에 대한 값인데 z를 구했으니까 세제곱하고 제곱해서 계산해줘도 되지.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짝 조작도 해봤었잖아. 한 번 더 해줘 보려고. 어떻게 해줘 볼까? 지금 구해진 게 여기 지워도 돼요? 여기 지울게요. 구해진 게 지금 z는 3 플러스 i라는 값인데 내가 z 마이너스 3은 i 이렇게
바꿔볼게. 괜찮지? 3 옮긴 거니까. 양쪽 너무 제곱하고 싶어. 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9는 마이너스 1이야. 너무 옮기고 싶어. z 마이너스 6z 플러스 10은 0이야. 왜 이렇게 했어? 나는 0이라는 값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싶단 말이야. 지금 저 세제곱에 대해서 제가 z로 앞에 살짝 묶어주게 되면 z제곱 마이너스 뭐 7x 이렇게 7z 이렇게 뽑힐 건데 요 친구 사용하고 싶잖아. 내가 이 0이라는 값을 굉장히 쓸모있게 쓰려면 여기를 이제 요 친구랑 맞춰주면서 집어넣어 볼게요. 플러스 10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하란 이쪽이랑 비교하는 거야. 얘 전개하면 z세제곱 마이너스 6z제곱에 플러스 10z거든. 나머지 뭘 더해줘가지고 저 묶고 있는 저 식을 만들어줘야지. 그럼 마이너스 z제곱 더 필요하고요. 플러스 5z 더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7까지 데려와야겠네. 괜찮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이렇게 해줬어? 이 값이 0이라 이쪽 날려주려고. 여기가 지금 0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구해줄 부분은 여기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z에 대해서 제곱 들어갑니다. z 누구였지? z3 플러스 i였으니까 제곱하면 9, 8에다가 플러스 6i 이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배의 z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올까요? 15에다가 5배 해주면 5i 괜찮지? 마지막에 마이너스 7은 자 계산 그러면 마이너스 8에다가 15에다가 마이너스 7 하니까 0 실수 부분은 0 나머지는 마이너스 6i에다가 5i 해주니까 마이너스 i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진행하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지. 여러 번 확인을 했고 이처럼 굉장히 여러 개의 과정을 거쳐서 푸는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잘 스스로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